7번째 강의, 대칭인 양의 정부 행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한번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트랜스포즈, 전치를 취하더라도 똑같은 행렬을 이제 대칭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대칭이 뭐였는지 잠깐 해보자면은 열이랑 행을 이제 거꾸로 써도 이제 똑같은 행렬을 대칭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알았어요. 자, 그럼 양의 정부 행렬은 뭐냐? 새로운 정의죠. 자,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x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이게 양의 정부의 행렬이라면 0보다 커요. 이게 양의 정부의 행렬이에요. 어렵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양수는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 뭐 힘차게 써놨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벡터의 내적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거랑 연결을 시킬 건데, A랑 B를 이제 내적을 시킬 때, 이제 대수적인 방법, 기하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기하적인 방법으로 내적을 시킬 때, 이제 B에다가 A를 수선을 딱 내려가지고, 이제 요 길이랑 곱해가지고, 이제 내적의 값을 구했었죠. 자, 이때 코사인 세타가 이제 90도를 딱 넘어가면은 A가 수선을 어떻게 내려요? 수선을 여기다가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랑 곱하면은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는 괜찮은데 얘를 넘어가게 되면은 내적의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양의 정부 행렬, 제가 아까 썼었던 이제 정의였죠. 요거를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무슨 소리냐? 자, 이거 1강에서 2강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A라는 함수를 곱하는 것은 결국 선형 변환이잖아요.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X라는 어떤 벡터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A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벡터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뭐 여기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거를 변했을 때 xt에다가 x랑 ax에 내적을 시켰을 때 x에다가 자, 이걸 쫙 내렸을 때 내적을 시켰을 때 이 값이 양수면은 양의 정부 행렬이다 라고 소개를 해줬었죠. 자, 즉 선형 변환을 요 사이에서 한다. 뭔 소리냐? 자, x에다가 a를 곱했을 때 범위가 이만큼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가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x에다가 제가 어떤 벡터를 곱해줘도 90도 이상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야지 해당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력 벡터를 여기를 넘어서 뒤집지 않는다 라는 게 양의 정부 행렬에서 직관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양의 정부 행렬이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3에다가 2를 곱해요. 여기죠.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요. 마이너스 여기죠. 2를 봅시다. 2를 제가 2를 곱했을 때 부호가 변했어요? 안 변하죠. 자, 2는 양수죠. 양수는 입력에 부호를 바꿔요? 안 바꾸죠. 근데 음수는 바꾸게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양의 정부 행렬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값과 고유벡터에서 나오는 그 이전 챕터에서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번 챕터에서 소개하는 게 좀 더 흐름상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끌고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칭 행렬 S는 실수와 비슷하다. 모든 람다가 실수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아직 안본 성질이지만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양수와 이제 양수처럼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이다. 대칭 행렬 S는 직교 행렬 Q는 복소수와 비슷하다. 왜냐면은 모든 고유값이 1이기 때문이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직교 벡터의 가장 큰 성질은
요거를 봤을 때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방향은 변화를 시킬 수 있겠다는 거죠. X에다가 Q라는 선형 변환을 시켜줬어요. 요거를 이제 크기를 측정을 해봤을 때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는 거니까 이제 나올 때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고 자리는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직교행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제 내적을 하면은 I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남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결국 뭐죠? 요거랑 같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직교행렬을 곱해줘도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 라는 게 또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양의 정부 행렬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이 챕터에서는 두 가지 큰 특징을 보고 5개의 정말 이게 양의 정부 행렬인지 판단을 하는 판별법,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살펴볼 거고, 양의 정부 행렬이 최적화에 쓰이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n개의 고유 벡터는 n개의 고유 벡터 q는 서로 직교한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책에는 다른 식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증명이 좀 더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S라는 양의 정부 행렬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도 있겠고, 쭉쭉쭉쭉 가겠죠.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이 식을 내적을 해줄 겁니다. 요거랑 요거를 내적을 해줄 거예요. 자, 내적을 해주면은 이제 트랜스포즈를 붙여주면 내적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 알죠? 왜냐면은 그 고유값 고유 벡터니까요. 트랜스포즈를 빠져나올 때는 위치가 바뀌어져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대칭인 걸 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요걸로 써줄 수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얘가 고유값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죠. 이렇게 변환시켜주고, 얘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삐져나올 수가 있고, 요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요거는 V1과 V2의 내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스칼라 값은 그냥 뭐 나와도 되고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 안 쓰네요. 요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을 써봤을 때 V1, V2가 되겠죠? 그러면은 랍다 가 되겠는데, 우리가 고유값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적을 했을 때 요게 V1, V2가 0이 되어야겠죠? 자,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뭐다? 직교한다는 거다 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은 뭐다? n개의 고유 벡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제가 어떤 두 개를 고르면은 무조건 걔네들을 서로 직교한다 라는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성질, 대칭 행렬 S의 모든 고유값 람다는 실수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줄게요. 많이 봤죠?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양변에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즈를 시킬 거예요. 트랜스포즈를 시키면은 얘의 자리는 바뀌어져서 나올 거고, 트랜스포즈는 씌워주겠죠. 그 다음에 람다는 스칼라니까 뭐 트랜스포즈 씌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 씌울 거고. 자, 켤레를 양변에다 씌워줄 거예요. 켤레가 뭐예요? 고등학생 때 했었던 거죠. 자, 뭐냐면은 이 플러스 3i에다 자 켤레를 씌우면은 실수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다가 이제 허수부에만 이렇게 나오는 걸 켤레라고 했어요. 당연하게도 2에다가 자 켤레를 씌우면은 요거는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제 엘리멘트에다가 모든 성분에다가 켤레를 씌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S 트랜스포즈는 S랑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일단은 실수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실수에 대해서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실수를 제가 여기다가 뭐 켤레를 씌웠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켤레 맘대로 빼도 되죠.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얘도 맘대로 S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에 X 벡터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처음으로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양변에다가 요 벡터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은 걸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같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줄 수 있겠죠. 자, 요거 같으니까 날아가게 되고, 람다 켤레랑 같아요. 아이, 뭔 소리냐. 아까 했었죠. 2에다가 켤레를 씌워도 2였어요. 근데 2 플러스 3i에다가 제가 켤레를 씌우면은 2 마이너스 3i였어요. 요게 2 플러스 3i랑 같아요? 아니죠. 자, 결론은 뭐냐? 2는, 람다는, 즉, 고유값은 무조건 실수여야 한다. 라는 게 결론이 되겠죠. 그죠? 즉, 요거일 때, 요거 제가 아까 어차피 켤레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계산을 해봤을 때 요게 성립을 하는 복수 행렬이에요. 요게 성립하는 복수 행렬도 마찬가지로 모든 고유값 람다는 실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거일 때 S의 모든 고유값은 실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양의 정부 행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 좀 마시고. 자, 다시 정의로 돌아와서 우리 제가 양의 정부 행렬이다, 뭐가 양의 정부 행렬이다 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걸 에너지라고 하는데 X 트랜스포즈 A, X를 곱했을 때 이게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는 행렬 A가 양의 정부 행렬이다 라고 했었죠. 이게 어떤 벡터여도 성립을 했어야 했고요. 자, discriminator 1 판별법 첫 번째, 양의 정부 행렬은 양의 정부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 양수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중요한데요,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 거를 하다 보면은 요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 다른 걸로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iscriminator 2 X가 0이 아닌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게 양수면은 S는 양의 정부 행렬이다. 제가 주절주절 뭐라 써놨지만 결국에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에너지를 이렇게 써주고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제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제곱으로 나와요.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큰 거랑 0보다 큰 거랑 더했을 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쵸? 이거를 이제 양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X랑 X2에 0, 0, 0이 들어가면은 0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해 준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가 양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는 뭐다? 양의 정부 행렬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D1과 연결해보자 점점점. 자,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SX가 람다 X라면, D1 한번 다시 볼까요? 뭐였는지. 양의 정부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 양수다, 포지티브다 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거라면은 양변에다가 제가 이걸 곱해줄 거예요. 스칼라니까 마찬가지로 또 앞으로 나오게 되고, 요거는 X의 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의 내적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0보다 크니까 얘는 일단 양의 정부 행렬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이게 전체가. 얘가 0보다 크고 0보다 커요. 얘가 음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무조건 이게 양수여야겠죠. 이게 양수여야지만 이 에너지 판별법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성립을 해요. 오케이? 그쵸? 그래서 우리가 discriminator 1이랑 2랑 연결을 했어요. 자, 0이 아닌 모든 벡터의 x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x가 지금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에서만
지금 시작을 했죠. 근데 어떤 벡터에도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증명이 안 끝났죠. 그러면 어떤 벡터에도 성립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거면은 고유 벡터에 대해서 이거면은 모든 벡터에서도 이거다를 증명을 하면은 어떤 벡터에 대해서도 해당식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x를 이제 요게 전부 다 고유 벡터예요. x2 해가지고 xn까지 전부 다 고유 벡터예요. 자, 제가 전 시간에 증명을 했지만 이제 그 고유 벡터끼리는 독립이다 라고 증명을 했었죠. 이때 s가 대칭 행렬이므로 고유 벡터끼리도 직교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쵸? 독립적이고 직교기 때문에 한국 사실 독립적이기만 해도 모든 벡터를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뭐 직교하는 벡터로도 골라가지고 제가 x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 모든 람다가 0보다 크다면은 자, 일단 뭐 요거 빼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제가 풀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이거 똑같으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자, C1XX1 플러스 C2 SX2 뭐 쭉쭉쭉 뭐 CN XXN이 되겠는데 요 같은 경우는 얘가 고유 벡터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지금 중요한 게 직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벡터랑 지금 그러니까 요거랑 뭐 요거랑 곱하면은 0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랑 곱했을 때만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겠죠.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다 무시가 되고 자기 자신이랑 이제 연산을 한 것만 이렇게 쑥 써주면은 C1의 제곱 그 다음에 람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내적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은 어떤 C의 제곱 그 다음에 람다 X제곱 자 이거 무조건 양수죠. 람다 양수죠. 그쵸? 그 다음에 C의 제곱도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결국에 양수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양의 정부 행렬이 성립한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스크리미네이터까지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거는 좀 가벼운 내용인데 고유값이나 고유벡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판정법, 디스크리미네이터 뭐 가볍게만 봅시다. S1과 S2가 대칭인 양의 정부 행렬이면은 이것도 양의 정부 행렬이다. 뭐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나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가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뭐 똑같이 0보다 큰 거랑 0보다 큰 거랑 더하면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의 정부 행렬은 내용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제 두 개로 이제 끊어가지고 강의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